네, 투자에 대해서 깊은 흐름들을 생각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에요. 딥사이트인데요. 올해 한국 증시가 엄청 올랐는데요. 순환 상승했지만 사실 마지막 퍼즐이 안 풀린 곳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인데요. 소위 이제 전기차의 일시적인 침체, 캐즘 구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구간을 돌파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2차 전지 전기차 투자 전략 오늘 점검하겠습니다. 네, 다올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다른 코너에서 뵙다가 이 좋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못 들어서 오늘 2라운드 다시 네. 들으려고 좀 귀한 시간을 내달라고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다른 섹터는 굉장히 많이 순환했는데 2차 전지 자동차는 못 갔는데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캐즘 이런 걸 돌파하는 변화의 조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전기차 시장은 작년까지는 시장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작년이 전기차 시장이 한 9% 정도 성장을 했고 네. 올해는 이제 이 증가율이 2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는 맞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이 올라오는 게 맞느냐가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미국은 이제 하반기 또는 2분기 말부터는 시장 반등의 조짐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회수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시장 파이가 미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면은요, 어쨌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일단은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2분기에는 사실 눈높이 대비해서 50% 이상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 좀 올라오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저희는 이제 다음 분기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어닝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급속도로 이제 위축이 되는 구간이 이제는 좀 많이 지났다. 그런 네.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사실은 중국은 자국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그죠. 전기차 시장 성장 내수가 크니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 좀 서로 경쟁하는 것 같고, 미국은 중국을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미국 업체도 우리 업체인데, 제가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나 중동이나 사실 지금 얘기한 지역 말고 다른 쪽은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쪽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네. 지역들 중에 자동차 대국이 인도 그렇죠. 예.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1에서 2% 정도까지밖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아마도 이제 2, 3년 안에는 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예, 것이 예. 이미 예견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앞으로 이제 조금 가시화가 된다면 새로운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기아의 이제 인도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중 일부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조인트 벤처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대규모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네. 그곳에서 공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이 사실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현대 기아의 전기차에도 네. 배터리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LG 에너지 네. 솔루션의 실적 개선에도 좀 기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해야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일 텐데요. 그런 캐즘이라든지 그전에는 또 리튬 가격 이런 것 때문에서 오르내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세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모든 걸 말해줄 텐데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실적 발표가 했잖아요. 그 실적의 의미 좀 한번 짚어주세요. 이번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5천억이 나왔습니다. 네. 4,900억 넘게 나왔고, 그 순이익 기준이군요. 영업이익은 뭐 14억인가? 그 중에서 예. 이제 소위 말하는 AMPC를 제외하고. 네. 제외하게 되면은 네. 이제 영업이익이 말씀하신 네네. 수치가 나온 게 네네.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 AMPC를 제외했을 때 영업이익이 사실 최근 5개 분기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장 큰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이 회사가 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첨단 이제 제조에 대한 세액 공제를 네. 받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제외하고 사실 이제 돈을 벌고 있느냐가 가장 장기적인 큰 관심이자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BEP를 최근에 돌파한 것으로 보이고 3분기까지의 맥락을 봤을 때는 유사한 현상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JV에서 매출이 커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대응하게 되는 물량들이 좀 가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유럽에서 마켓 시어가 좀 이제 잃어버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리커버리 되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제 AMPC를 받으면서도 기존 이제 GM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3분기에 이제 늘어나게 되고 4분기, 1분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는 보조금이 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이제 지금 이제 결정이 됐지만 네. 신규로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차를 한 대 내놓고 2대 내놓고 이럴 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매출의 증가분이 꽤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현대, 기아, 도요타, 혼다 이렇게 유명 메이커들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3분기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저희는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이제 생산 보조금 AMPC를 빼면 다 적자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반영해도 소폭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소폭 흑자 일부러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숫자로 그죠? 예를 들면 뭐 10매덕 정도는 만들 그것도 이제 근데 예를 들면 뭐 500억, 600억 만 거를 흑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트렌드 자체가 그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지금의 이런 기대감들이 다음 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숫자로 흑자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죠?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에 워낙 많이 사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적인데 지난 4분기부터 실적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안 됐고요. 1분기도 기대했었는데 충족 못 했고 2분기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2분기 지나면서 LG엔솔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3분기를 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높여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 2분기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 네.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한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 증가를 동반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상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시점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분기의 매출 성장이 좀 아쉬웠지만 3분기에는 2분기에 나타났었던 이제 신규 물량들이 더 온기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네. 나아가 ESS 부분도 그렇죠. 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2분기 중반부터 ESS 사업이 미국에서 현지 생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네. 3분기에는 더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매출이 감소되는 이 폭은 좀 사라지는 구간으로 저희는 접어들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닝의 퀄리티, 외형 성장의 퀄리티가 2분기보다 한층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방 산업의 내러티브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특정 메이커로부터의 수주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체로부터의 이제 ESS 수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어쨌든 바꿔놓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분기에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서 네.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더 없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셋업체 가운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건 SK이노베이션인데요. 그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SK그룹이나 SK이노의 사업 구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유연처럼 섹터 애널이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2차전지 다른 종목을 좋게 볼 수 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산업을 분석하고 하면 셋업체 가운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삼성 SDI도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망을 네. 저희도 보고는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주를 이제 받아놓은 예. 고객사의 퀄리티나 스펙트럼이나 타임라인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의 변화가 가장 다이나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44만 원으로 제시한 걸로, 잘못된 거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44만 원으로 제시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현재 유가는 32만 원 수준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사실은 트럼프 정책 이런 것들은 나오면 악재 소멸인데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악재는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을 수 있는 호재 요인은 또 산업적 측면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전기차 2차 전지에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인가요? 물론 이제 예. 굉장한 이목을 이끌 수 있는 이슈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이제 거의 4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 보시면은 로봇 택시가 활성화가 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공유 경제를 가속화시키는 근본적인 네. 이제 기술의 혁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테슬라 말고 다른 참여자들이 전기차 시장에 속속들이 진출을 하는 게 우리가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테슬라는 사실 이제 이미 글로벌 메이커로 이제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시장 성장과 인라인한 수준 정도 갈 것 같고, 그거 말고 현대기아나 도요타나 혼다나 이런 메이커들, 그리고 나아가서 스텔란티스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에 참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메이커들의 그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나 지금 뭐 하반기에 판매량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캐탈리스트로 저는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EV 시장 내에서 완벽한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이 EV 믹스가 10%인데요. 이게 한 20% 넘을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캐털리스트라고 표현하신 건 촉매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주가를 탁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촉매를 얘기하고 있고요. 소재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전기차라고 하겠습니다. 소재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데 투자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흥분했었고 기대감이 있는 게 그중에서도 이제 양극재인데요. 예.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포스코 퓨처엠을 특별히 조금 더 주목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는 전방 고객사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GM으로 공급을 하는 가장 큰 양극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 이제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다 보니까 네. GM이나 아니면 글로벌 메이커들이 셋업체랑 양극재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소재 업체랑 직접 JV를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차후에 그 차세대 소재도 카메이커랑 직접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는 네. 있지만 현재의 3원계가 아닌 리튬 망간 리치라는 차세대 소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GM 밸류체인으로 공급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원가를 크게 줄이고 배터리 밀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원가 혁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요구가 되는 픽업 트럭 라인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포스코 퓨처엠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공급받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주가 한번 보세요. 오늘 뜨겁네요. 오늘 소재사들이 강한데요. 7% 오르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18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하시면서 소재주 가운데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뵌게 지난주인가요? 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후로 이제 움직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 얘기할게요. 자동차 얘기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현대 기아는 왜 이렇게 못 가냐. 그러고 그 이유와 함께 그랬는데도 부품사가 그나마 좀 약진하고 가는 이유는 뭐냐. 이런 큰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 그렇죠. 예.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ROE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익이 밸류에이션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ROE가 좋아졌는데 이 현대 기아의 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는 전기차 공장이 많아졌어요. 네. 2020년 전후부터 해외 전기차 공장,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북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투자 회수가 안 됐어요. 올해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ROE는 사실 현대기아가 그동안 투자를 한 거에서 회수해서 나온 ROE가 아니고요. 기존 내연차에서 맞습니다. 나온,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 내연기관이 10년 이상 돈을 벌 거다라고 네. 가정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PBR이 이거를 페어하게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이제 공식이고요. 네. 주주환원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이러한 게 없는 상황에서도 2011년, 12년에는 현대기아차가 PER 7배, 8배까지 트레이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4배, 5배.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외생 변수,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도 예. 밸류에이션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희는 이제 있고 이것의 이제 선결 조건이 해외 공장 투자한 것들, 특히 이제 전기차라던가 네. 이러한 것에서 이제 투자 회수의 흔적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정적으로 주가는 움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미국 전기차 공장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요것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네. 의사결정이 최근에 다 내려졌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대형 하이브리드도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이제 최근에 결정이 돼서 내년에서는 여기서 나온 차량들로 미국 마켓 쉐어를 더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주가는 그에 따라서 반응할 것이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다소 속도는 뭐 빨랐지만 전기차로의 이행이 이제 추세잖아요. 너무 빨리 갔다가 약간 하이브리드로 조금 백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있긴 맞습니다. 했었는데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신차나 친환경차에 투자한 것이 언제 투자에 대한 회수가 돌아오느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인식되면 시장에 촉매로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전기차가 근데 전기차만 하는 게 아까 자율주행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이나 뭐 로보틱스나 뭐 이런 부분 쪽으로 가는데요. 현대차도 꽤 전기차 말고 뭐 로봇도 그렇고 로보틱스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도 꽤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느껴져요. 네, 근데 그 수준이 사실 글로벌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의 수준이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테슬라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네.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뭐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네.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그 현대차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상업화의 수준은 이제 레벨 3 플러스라고 네. 이제 보통 명칭을 최근에 재정립이 되어 가고 있고요. 2027년 이후가 지금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잘 개선이 된 레벨 2 수준의 이제 그 자율주행 성능이 이제 상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주행 안전 보조 장치라고 이제 보시는 네.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투자 회수가 나오거나 상업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27년 정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7년. 네. 그래서 주가로 반영되기 좀 어렵습니다. 전동화는 올해부터 손익이 발생을 하거나 예. 유의미한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동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올해는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현대 기아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 큰 배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 또는 이르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 2를 올해 말이면은 파일럿 생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해외 공장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에 이제 5대 공정이 있는데요. 마지막 두 개 공정은 아무래도 인력 투입이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의장, 검수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자동화가 이미 좀 많이 네. 되어 있어요. 마지막 두 단계에서 사족 보행 로봇은 이미 최근에 좀 많이 투입이 된 경우들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이제 그 테스트 기간이 아마 시작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어쨌든 큰 주목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사실은 단점이고요. 네. 말씀하신 로보틱스 이런 거는 미국 현장에 투입하면 생산 단가와 함께 또 로봇 만드는 거에 대한 기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실적 개선, 상장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죠. 예.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없어서, 그러면 자동차 얘기했는데 완성차하고 부품사까지 해서 최선호주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저희 최선호주는 현대차, 네. 현대모비스 네.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먼저 부각을 나타낼 것으로 저희 섹터 안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2분기에 특히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차량들의 잔존 가치가 좀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할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세 비용은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상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실적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부품사 가운데서는 모비스를 가장 최선호주로 꼽으셨습니다. 예, 유지웅 연구위원님과 함께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패러다임, 이제 방송도 그렇지만 실제로 좀 얘기하고 강의를 좀 들으면 진짜 좋겠다. 유지웅 위원님 말씀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기회가 있겠죠. 오늘 딥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